김정수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헌법적 관점에서 의료, 미디어, 교육, 군사법 등 다양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민족 사회에서 이주민의 법적 지위 및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매우 흥미로운 발표를 진행해 주시는데요.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김정수입니다. 제가 이제 되게 거창한 제목으로 지금 사실 이제 발제문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줌으로 이제 진행하는 학술대회도 대부분 이제 발제문을 이렇게 올려놓고, 굉장히 이제 그 고전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서, 앞에 두 분을 보면서 굉장히 또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따라오시기 편하게 제가 좀 밑줄을 좀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약하는 식으로 해서 좀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제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사전에 이제 자료집 보신 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추가됐는지 좀 아실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론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다 알고 가실 텐데요. 현재 이제 외국인 인구가 우리 뭐 행정안전부라든가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주변인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런 이제 인간이죠. 이런 인간이 이제 헌법상의, 우리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국민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사회적 합의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상에 이제 국민의 지위를 논의하려면 우리 헌법에서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요. 또 외국인 헌법상 지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 논의에서 이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과연 어느 법위까지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본권의 성질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의 어떤 견해가 이제 대립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기본권 논의가 워낙 특히 인권 논의, 인권 담론이 확장되면서 이 기본권 논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특히나 우리 헌법이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외국인의 기본권을 우리 헌법에서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 헌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외국인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헌법이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어떤 해석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인정 여부를 우리가 이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이제 함께 이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 개념과 외국인의 이제 헌법상의 지위에 관한 이제 두 번째 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 우리 헌법은 헌법 제2장의 제목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도 기본법하고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본권 조항에서 이 권리의 주체,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대부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 것처럼 우리 헌법이 이렇게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헌법의 규정은 없다 보니까 그럼 헌법의 이념이라든가 또는 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정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불명확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헌법 해석의 문제로 이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나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그래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에 관한 부분들은 현재 이 헌법 해석에 있어서는 최고의 어떤 유권 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중점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 개념과 관련된 부분들도 어찌 보면 이제 헌법학자들이 이제 계속 하고 계신 말씀 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마 여기 이제 참여하고 계신 대부분의 또 이제 참여자분들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제 법학 베이스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 헌법이라든가 또는 개별 법률에서 어떤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사실 살펴보려면 굉장히 이제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헌법, 우리 국민의 개념도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제 헌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국민의 어떤 요건에 관한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는 이제 국적법 같은 경우에 이 국민은 굉장히 좁게 규정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외국인 또 인간이 아닌 즉 자연인이 아닌 뭐 법인이나 단체는 이제 제외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다만 이제 오늘날 국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필요에 의해서 어찌 보면 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과학기술이라든가 정보통신기술 발전도 마찬가지일 테고 우리가 이제 큰 주제에서 봤을 때 이 이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에도 이제 이것의 이제 확장될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국민을 이 인간의 권리, 이 기본권 자체가 인간의 권리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만약에 이 개인들로 개념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기본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 외국인의 경우에도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상의 문제라고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에 있어서 긍정한 견해가 있고 또 부정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주장이 보다 더 설득적인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결에서는 이 국내 개념의 기존의 우리 학계에서의 논의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다소 좀 비판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헌법 규정만 가지고 사실상 판단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헌법이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본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특히나 국민의 권리라고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할 때 국민은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결단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외국인 특히나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우리가 좀 이주민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우리 국민과 거의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제까지 전통적인 국민 개념에 지금 제한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좁게 해석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보는 이제 뭐 법실중주의적 관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여지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해석을 해보면 외국인은 국민의 개념이 들어올 수 없는데 여기서 자꾸 국민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현재 외국인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바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개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 헌법에서는 몇몇 규정을 제하고는 원칙적으로 국민을 기본권의 주체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자 또 외국인의 기본권의 이제, 인정 범위를 이제 보다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최초 2001년도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처음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사용된 논거를 보면 외국인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대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또 사건에서 또 여러 가지 기본권에 관한 해석을 내리면서 특히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기본권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마치 입장을 바꾸는 듯한 그런 또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내 권리와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기준점이 이때 또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하에서 이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견해 대립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헌법적인 어떤 논의의 어떤 연장선에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명확한 기준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이제 헌법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판례와 뭐 통설이라고 해서
많은 학자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따져보면 사실 특히나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들, 우리 이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펴내고 계신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들에 보면 다 이런 권리성질설에 따라서 사실은 외국인의 기본권들을 분류하고 계세요. 제가 이 발표문 준비하면서도 이제 제가 처음 자료집에 수록된 거에는 없지만 이 발제문 맨 뒤에 보시면 이제 참고문헌에 제가 적어도 한 6-7분의 우리 헌법학 교수님들의 책 교재를 제가 이제 참고 문헌으로 넣었는데 그 모든 교수님들이 다 이 권리성질설에 따라서 사실은 외국인의 기본권을 분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현재의 경향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헌법재판소는 여기 이제 우리 서기자 교수님 이게 잘 안 보이셔서 그런 건가요? 제가 저도 왜 이렇게 한쪽씩 하면 너무 이제 그죠? 글자는 커 보일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연결될 때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저도 잘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좀 둘쩍씩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면 우리 헌법의 기본권,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 그다음에 뭐 근로의 권리, 그다음에 뭐 사생활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뭐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이런 것에 대해서 자 이것은 인간의 권리이고 이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래서 외국인에게 인정될 수 있고 인정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사실상 나눠놓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많이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 제가 여기다가 뭐 자연법적인 관점이라든가 뭐 결단주의 통합론적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 또 뭐 법실중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한 건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바라보는 입장이 좀 분류가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계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기본권 논의는 사실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문제로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안 과제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실제 그러면 외국인의 기본권을 어느 경우에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련되어 있는 개별 기본권들의 경우에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기본권 성질에 관한 아까 권리 성질서에 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하에서는 이건 일반적인 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권리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수호권, 위헌법 10조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차적 권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일단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정된다라고 보는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근데 특히 선거권, 공무단위권 이런 것들은 정적 기본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것들이 이제 참정권으로서 정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국민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아까 국민의 개념과 또 주권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외국인에게 쉽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예외적으로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민투표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에 보시면 사실 우리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활공동체로서 같이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영역을 공유하는 이제 뭐랄까 주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성격을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방선거권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로서 인정을 하고 있죠. 다만 지금 선거권과 사실 공무단위권은 일반적인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죠. 공직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밖에 이제 11페이지에 보시면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이런 사회적 기본권, 국가배상 청구권 다만 국가배상 청구권도 약간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주 극히 예외적이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거주자의 자유라든가 뭐 토지 소유권, 영어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 성질에 따라서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권리냐 국민의 권리냐라고 하는 것이 약간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 특히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인이 아니라 같은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앞에서 해본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는 외국인에게 인정된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편을 갈라놓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각조 51번은 이전의 자료집에서는 없었던 내용을 제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 원주대학교의 김지혜 교수님 같은 경우 굉장히 비판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1년도하고 2007년도 헌법재판소가 자꾸 말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1년 결정에서도 너무 착취적인 관계에서,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간의 권리로서 국민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결국은 두 개의 존재를 동등하게 평등하게 보는 것이었는데, 근데 자꾸 말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제 외국인, 그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와 동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 결정에 관한 김재 교수님의 비판도 나름 어, 타당하고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사례에서 보여주는 어떤 해석의 태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기본권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 그래서 소개를 해서 보시면 지금까지 사실 이제 뭐 판례와 통설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리성질서를 따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결국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런 전통적인 해석 견해보다는 인간으로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공동체로서의 외국인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헌법 해석의 문제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럼 헌법 해석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권리 성질설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는 뭐 일반적 주의론이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이제 교수님의 의견을 저도 이 개념 자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이 일반적인 주의론에 따라서 사실은 외국인의 기본권의 확장 논의에 있어서의 좀 근거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로마자 4번은 사실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적어도 이런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되는 개별 법률, 왜냐하면 결국 헌법상의 외국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문제는 해결된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개별적인 사례에서만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개별 법률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와 관련해서 뭐 비교적 최근에 또 좀 유의미한 이제 선행 연구가, 우리 이 건국대학교 교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최은철 교수님이 여기 보시면 61번에 보시면 우리 재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관련된 법제, 그중에서도 헌정사적인 관점에서 잘 정리하고 계신 문헌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이런 문헌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저는 이제 주요 현황이라고 해서 간단하게만 사실 소개를 하고 있지만, 보다 좀 심도 깊은 연구로서 우리 법제의 여러 가지 발전 과정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저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 사회통합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피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따가 또 우리 토론해 주시는 김남 박사님의 토론문에서도 제가 한번 이제 답변할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 사회통합법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헌법에서 지금 이렇게 해석론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되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이제 그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두 개가 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시면 뭐 각종 75번 같은 경우에 비교적 최근에 우리 민법이라던가 헌법학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체류 자격이 없는, 우리가 또 불법 체류라고 부르죠. 이게 미등록, 이 외국인 아동에 관한 인권,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또 그런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뭐 헌법적으로 접근하고 또 생활 공동체로서 접근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요, 인권적인 사회보장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이에 필요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결론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논란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하고요. 또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현재 우리 학계하고 판례 입장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개별 법률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그냥 검토를 일단은 하면서 우리 혹시 이 헌법이나 또는 우리 공법 쪽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만든 이제 작성한 이제 발제문이어서 혹시 그에 관한 좀 기본적인 어떤 궁금증들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토론 박사님의 말씀하고 또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